즉 R의 값이 루트 L 오버 C보다 크다. 그래서 LCD 자성 플러스 RCD 플러스 1 이꼬르 0 되는 R의 D의 근을 보니까 알파 1과 알파 2가 되더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알파 1하고 알파 2는 다르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의 근이 알파 1, 알파 2고, 알파 1, 알파 2로 이 식을 다시 쓰려고 그래요. 다시 쓰면은 LC로 나누게 되면은 D-알파 1, D-알파 2 이꼬르 0 되는 식이 되죠. 그쵸? 얘를 갖다가 다시 쓰면 D 자성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2 D 플러스 알파 1, 알파 2는 0 되는 식이니까 원식으로 돌아가면은 DT 자성분의 D 자성 VCT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2 곱하기 DT분의 D VCT 플러스 알파 1, 알파 2 VCT는 제로가 되는 이러한 방정식으로 원 방정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어디서 와서 출발했어요? LC DT 자성분의 D 자성 VCT 플러스 RC의 DT분의 D VCT 플러스 VCT는 제로 된다. 이 식에서 LC를 나누고 그럼 LC를 나누면 여기 L분의 R이 되죠. L분의 R이 바로 이 값이에요. R1, R2를 구해보면은, 근호 공식녀가 R1하고 R2를 구해서 그 값을 여기다 이으면은 이게 바로 마이너스 L분의 R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1, R2는, 알파 1, 알파 2는 이 식에서 나온 근이라고 뜨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 예항이 되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거하고 하면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서 얘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죠?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FT라고 두는데, FT가 DT분의 D-알파 2의 VCT라고 두겠어요. 이걸 FT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정의를 하면은 DT분의 D-알파 1의 FT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FT에 대한 1차 미분 방식이죠. 그쵸? 이거는 1차 헤러에서 풀었어요. 그쵸? 어떻게 봅니까? DT분의 DFT-알파 1의 FT가 제로 된다. 얘가 넘어가고 FT가 1로 넘으면 FT분의 DFT는 알파 1의 DT. 이걸 약쪽에 적분을 하고 구하면 얘는 ln FT가 되고 알파 1의 t에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고요. 따라서 ft는 exponential 어떤 a라는 상수의 알파 1 이렇게 만들어요. 따라서 dt분의 dvct 마이너스 알파 2의 vct는 a의 2의 알파 1t 이제 이 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입을 했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A는 뭡니까? 적분상수 C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거는 미지수야. 잘 몰라. 그렇죠? 이게 적분상수니까. 지금 A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돼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다 보니까 얘는
우변이 제로가 되면 일반에만 존재하는데 우변이 제로가 아니니까 특수에도 존재하고 일반에도 존재해. 그쵸? 우변이 만족하는 어떤 해가 있을 거고 우변이 제로일 때 해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두 개를 구해가 더하면 돼. 그게 완전해요. 자, 일반에는 왜 되겠습니까? 일반에부터 문제가 하면 얘 이꼬르 제로니까 이거 푸는 거하고 똑같죠? 얘는 알파 1이니까 여기 알파 1이 붙으니까 일반에는 왜 돼요? VCT가 얘 A는 아니고요. A 프라임에 E의 알파 2T가 될 겁니다. 그쵸? 요거하고 똑같은 풀이니까. 여기 대신 VCT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알파 2가 들어가는 거고. 그쵸? 얘는 제로 되는 거니까. 자, 특수에는 8장에서 구했습니다. 오변에 있는 이걸 만족하기 위한 VCT의 항이니까 VCT라는 함수를 한분 미분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해서 익스포넨셜 함수로 되려고 그러면은 이 VCT가 익스포넨셜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함수를 갖고 미분하고 더하고 해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VCT가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그 지수조차도 얘하고 다르면 안 돼. 왜? 얘하고 다른 어떤 함수를 갖다가 아무리 더하더라도 아무리 미분하더라도 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알파 1t가 그대로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는 다를지 몰라도 이 A 자체가 미지수니까 여기에 있는 A도 미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얘도 미지수, 얘도 미지수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좀 표기 좋게 하기 위해서 C1, C2라고 두겠어요. 새로운 미지수죠. 하여튼 처음부터 미지수였으니까 또 미지수가 될 거고 이건 당연히 미지수고요. 따라서 완전해는 C1에 2의 알파 1t 플러스 C2의 2의 알파 2t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C1, C2는 미지수. 그래서 초기치를 대입해서 구해내야 돼요. 초기치가 뭐냐 하니까 T가 제로인 순간에 C에 걸리는 전압을 보니까 V0. L에 흐르는 전류를 보니까 제로. 얘 두 개를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얘는 바로 VCT에다가 T 대신 제로를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로부터 만들어지는 수식은 C1 플러스 C2가 V0를 만족을 하면 됩니다. T 대신에 제로를 잡으면 얘는 1. 얘도 1이 돼서 C1 플러스 C2. 그 다음 이제 ILT가 제로 되는 거 보면은 ILT를 먼저 구해야 돼. ILT는 마이너스 아까 ICT라 그랬고요. 마이너스 C의 DT분의 DVCT입니다. 마이너스 C에 얘를 한번 미분하면 돼. C1 알파 1의 2의 알파 1t 플러스 C2 알파 2의 2의 알파 2t. 그러면은 얘로부터 구해지는 것은 t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며 1 전체가 제로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가 제로가 되면 됩니다. C1 알파 1 C2 알파 2가 제로. 따라서 자, C1 플러스 C2가 V0, C1 알파, C2 알파니까 여기다가 알파 2를 곱해. 알파 2를 곱해서 빼버려. 자, 알파 2를 여기다 곱하면 알파 2 C1 플러스 알파 2 C2는 알파 2 V0에서 얘를 빼면 C2 우변항이 날아가니까 C1은 알파 2 마이너스 1분의 V0. 알파 2 V0. C2는 알파 2, 알파 1이 되는 거네.
반대로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2분의 알파 1의 V0. 그래서 최종 현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CT는 V0라는 항을 앞으로 끄집으면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1분의 알파 2의 2의 알파 1t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2분의 알파 1의 2의 알파 2t. 자, 그려봅시다. 이건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이 항을 그려보고, 이 항도 그려서 더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알파 1하고 알파 2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파 1, 알파 2가 누구였어요? LCD 자성 플러스 RCD 플러스 1 이꼬르 0 되는 D의 근이야. 근데 그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그랬어. 그죠? 이게 복소평면인데요. 이게 허수축, 이게 실수축입니다. 지금 얘의 D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실수축 위에 있을 거예요. 근이 두 개가. 그런데 여기에 D의 근이 반드시 둘 다 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 1도 음이고 알파 2도 음일 수밖에 없는 기. 두 근의 합이 양이고 두 근의 합이 음이고 두 근의 곱이 양이야. 두 근의 곱이 양이라는 것은 두 개의 근의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나가 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양의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VCT는 전차적으로 올라가는, 증가하는 함수가 돼.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로로 C가 왜 됩니까? 아까 해로 해석하니까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단 말이야. 제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알파 1, 알파 2는 자연적으로 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이 되고 실질적으로. 자, 음이 되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포인트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알파 1이 작고 알파 2가 크기가 크다고 보겠어요. 음의 값으로. 자, 그러면은 이 항의 시상수는 알파 1, 이 뒤의 항의 시상수는 알파 2입니다. 알파 1이 알파 2보다 크기가 굉장히 적으면은 시간에 따라서 얘가 천천히 변합니까? 얘가 천천히 변해요. 어느 항이 천천히 변합니까? 지수가 알파 1일 때가 천천히 변합니까? 지수가 알파 2일 때가 천천히 변해요. 1차 해로에서 했습니다. 시상수가 크면 클수록 천천히 변한다 그랬죠. 그렇죠? 시상수의 개념이 뭐예요? 변화가 2에 마이너스 1성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시상수가 크다는 것은 변하는 양은 같은데 기간이 길면 천천히 변한다는 거 아니야. 시상수가 크다는 것은 지수가 작은 걸 의미해요. 왜? T 오버 타오가 들어가니까. 타오는 요 분모로 들어가는 게 시상수니까 얘는 지금 분자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근의 위치하고 근의 위치가 원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상수가 크다는 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천천히 변하고 얘는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항에서 얘는 천천히 T에 따라서 천천히 변하고 얘는 T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앞에 개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익스포넨셜 2의 1T라면 이거는 2의 알파 2T라는 거예요. 얘가 2의 알파 1T라면 얘는 2의 알파 2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모는
부호가 반드시 크기는 똑같죠, 그죠? 분자를 보니까 알파2는 크고 알파1은 작다 그랬고 얘는 천천히 변하고 얘는 빨리 변하는 거예요. 천천히 변하는 진폭은 크고 빨리 변하는 것은 진폭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호가 반대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빼면은 여기 알파2 마이너스 알파1하고 같아지죠. 분모 같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항이 만약에 이와 같이 변한다면 이 항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진폭도 적고 빨리 변하고. 그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t가 제로인 근방에는 이 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항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항만 살아남아. 자, 그런데 그 위치가, 두 개의 근의 위치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효과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있고 얘는 아주 멀리 있으면 뒤에 있는 거 얘는 아예 써도 안 해도 돼. 비록 2차 회로라도 1차 회로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점점 중건이 되기 위해서 모이면, 즉 아까 오버덴핑 되는 조건이 얘인데 R이 굉장히 크면 두 개의 근이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R이 점차적으로 적어져서 이 값에 가까워지면 두 근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지면 딱 만나는 거고. R 값이 크면 멀리 떨어져 있다가 R이 값이 점점 감소하면서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 근의 공식을 여가 풀면 돼. 그럼 R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R이 감소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두 개의 근이 만나는 걸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점차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얘는 점점 올라오고, 얘도 빨라지고, 얘는 천천히 되는 그런 모양이 돼요. 자, 봐요. 알파1이 증가하고 알파2는 감소하면은, 이 진폭이 점차적으로 올라가요. 그쵸? 예, 알파1이 증가했으니까. 얘 진폭이 올라가고, 알파1이 증가했으니까 얘가 빨리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빨리 감소하고 얘는 알파2가 또 감소를 했으니까 천천히 변해. 그래서 얘하고 나중에 겹쳐지는, 중거리 되면 겹쳐진 모양이 되지만 수식은 아니야. 그런 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을 때는 작은 근이 도미넌트하다. 얘 근에 의해서 모든 게 지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전자회로에 가면요. 요거에 대해 또 공부를 해. 그때는 타임 도메인이 아니고 주파수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선극점이라 그래. 그러니까 근은 근인데 이 회로를 갖다가 지배하는 근이 하나 있어. 그 지배하는 근이 바로 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하고 매칭 시키려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해 놓는 건데